애니메이션, 특히 이제 인디 애니메이션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감독님인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도 계시니까 감독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오소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작가 또는 이제 감독 또는 가끔은 컨셉 아티스트로서도 일하고 있는, 약간 뮤직비디오도 맡아서 만들기도 하고 또 영화에 등장하는 오프닝 또는 영화제 오프닝 트레일러 같은 것도 한번 여태까지 한번 만들어봤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단편 애니메이션 작가로서도 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3개 정도만 만들었지만.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애프터눈 클래스라고 청강대 졸업 작품.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식 그 단편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 전에도 이제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오피셜하게 이제 영화제 내고 이런 거는 이 작품이 처음이 맞나요? 혹시? 그래도 그 전에 3학년 때 만들었던 이제 아티스트 110이라는 작품도 영화제 내고 나름 목표서 한번 영화제를 찾아가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따지자면 애프터눈 클래스는 두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 네. 그 작품이 사실은 그 졸업 작품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졸업 작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인디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그런 뭐 컨셉이나 색감이나 아니면 애니메이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년도에 졸업하신 다음 년도에 정말 많은 영화제를 휩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에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진짜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정말 아예 저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열린 길 중에서 특히나 뭐 좀 인상 깊었거나 이걸로 인해서 이런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다니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뭐 영화제만 해도 당장 막 안시를 가서 네. 디즈니 감독님을 만나든가 네. 뭐 사인을 받는다든가, 제가 블루레이를 가져가 사인도 받기도 했어요. 크리스 복 감독이랑 픽사 감독님 중에서 뭐 그때는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아마 산자이 게임이었나? 네, 그 당시 누군지 알아요. 네네네네, 그 감독님 사인회 그냥 줄 서서 사인하는 수준이었지만 뭐 그런 일 한다는가, 저한테 엄청 났죠 사실은. 왜냐면은 그 전에 애프터눈 클래스만 준비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유학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토플도 공부했었고요. 네네네. 그 와중에. 근데 같이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둘 다 망할 것 같아서 이제 작품에 집중했었는데, 사실 미국도 한 번 처음으로 이제 카라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트센터라든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 처음으로 미국으로 가보는 기회도 있었어가지고, 애프터눈 클래스 만들기 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역시 뭐 미국 헐리우드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는 이런 거 갖고 있었던 참에 여러 영화제 가서 진짜 해외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신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 덕분에 뭐 일도 들어오기도 하거나 실제로 픽사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었던 때 이제 그 사실도 엄청 그게 애니메이션 이게 1년에 잘 된 것들 모아가지고 계속 디스트리뷰션하는 그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었죠. 예, 그거였어요. 그 리스트에서 봤었거든요, 제가 픽사 상영할 때. 조금이라도 약간 꿈에 다가왔다는 느낌 같은 게 있었고, 그래도 단편, 사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연출을 하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설마 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원래는 컨셉 아티스트 또는 그냥 단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했을 텐데, 이렇게 단편,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단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번뿐일 것 같아서 그냥 만들었더니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한 3학년 때 정도부터 4학년 졸업을 하면은 유학을 갈 거라는 걸 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카라츠나 뭐 아트센터를 이미 방문을 해보셨다니까, 그러면 꽤 진지하게 진짜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쵸. 네네. 그 졸업 작품이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신 건데, 이제 해외에 굳이 나가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작품만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생기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좀 갈증이 있었던 거는 약간 그 좀 해외 있는
학생이든 이제 네. 아티스트든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타이밍과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라는 그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유학을 가야 그쪽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며 어떤 생각이 어떤 고충이 있고 한 건지를 직접 듣고 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삶을 네네네.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서 뭐 한다든가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있었는데 영화제를 가면서 진짜 오히려 미국 외의 물론 카라치 학생도 있으셨고 했는데 여러 유럽의 여러 학교들 일본에 계시는 뭐 동경예대 뭐 타마미술대 뭐 중국 어디든 여기서 해서 모인 학생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도 다행히 토플 공부한 조금 보람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 그때는 물론 너무 부족한 영어 실력이긴 했지만서도 말은 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영화제 참여를 통해서 좀 갈증 해소가 됐어요. 마침 영화제도 갔겠다. 영화제도 된 만큼 1년은 그냥 영화제 다닐까라는 느낌으로 그래 1년은 쉬고 또 다음 기회에 유학 생각을 해보자. 준비도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라는 나름 자기 위안을 준 느낌을 했는데 이제 또 영화제를 보여주다 보니까 또 단편에 또 하나 만들어 싶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제를 여러 군데 이제 방문하고 다른 아티스트와 교류를 하면서 내 작품을 하나 또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제를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영화제들 때문에 조금 더 생긴 그런. 네, 저 오히려 네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제가 안시 이제 큰 극장에서 한 600, 700명 들어가는 극장에서 제 작품을 상영해서 사람들이 보고 웃어주는 그걸 제가 직접 듣고 본 그 경험이 감각이 지금도 생생한데 근데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를 좀 거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간 또 누군가랑 코워킹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좀 생각도 했고 그 다음 차기작이 55였던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어떻게 55가 맞나요? 아니면 이응 다들 어떻게 부르면 좋냐는 얘기인데 뭐 저는 주로 콧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네네. 생긴 대로 그냥 읽으셔도 어쨌든 뭐든 상관없어요. 네. 첫 번째 작품 이후에 두 번째 작품을 하기까지 좀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실질적인 삶을 영위를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딱 부딪히게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제 아까 영화제 인트로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결국에는 역시 외주를 받거나 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크죠.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유튜브도 어쨌든 한동안 꽤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거의 처음 유튜브 네네네 처음 포스트를 보면 거의 한 10년 전이던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세월이 지난 줄은 또 최근에 또 새삼 느꼈는데. 그 유튜브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하나 올리시는 게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시고 오소로 감독님의 그런 타이밍이나 애니메이션 그런 센스가 보이는 클립들이긴 한데 그걸로만 어떻게 이렇게 딱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내가 딱 그 채널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그런 게 없이 제가 마침 처음 만들 때가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마침 당시 이제 플래시, 지금은 애니메이트라는 이름을 바뀌었지만 이제 플래시로 마침 저는 트랜스포머를 좋아했죠. 사실 영화가 좋았다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제 마침 실사화되고 이런 복잡한 메카닉 로봇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는 건 즐거웠거든요. 네, 그래도 참 로봇 움직이는 거 하나는 정말 신났어가지고. 맞아요. 로봇은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2D 평면으로 변신하면 어떻게 보일까? 그냥 단순히 제 욕구 채우기? 약간 덕질? 네, 약간 팬보이가 만드는 그냥 팬메이드 트랜스포머로서 이제 만들었는데 영화 시리즈 첫 번째 작품에 있는 캐릭터를 한 5대 정도 만들고 뭐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말든 했었는데 영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일단 만들긴 해. 그게 마침 시리즈가 되고 불어나고 그래도 1년에 당시에는 그래도 신나서 만들 때는 막 1년에 12개, 15개 더 만들었나 했었었는데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미만으로 하나씩 만드셨군요. 네네, 뭐 영상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2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단편도 준비하고 군대도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조금 줄긴 했죠. 웃긴 거는 그 페이스가 줄은 시점부터 갑자기 팍 오른 거예요. 네, 시청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나요 그때부터? 아 그렇습니다. 뭔가 웃겨요. 많이 올렸을 때는 사람들 별로 안 보더니 그냥 스톡해 놓으니까 사람들 보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3학년 제가 이제 한 2013년 때쯤에 수익이라는 존재도 그때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광고 수익. 그 전에는 혹시 수익 활성화를 안 해놓으셨어요? 취미로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3학년이 돼서야 수익 활성화를 했었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뷰수가 엄청난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아, 네네. 몇 밀리언씩 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좀 올리셨죠? 저번 주에도 올리셨고. 네, 1년 반 만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네, 좀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올리셨는데, 예. 가장 최근에 올린 것도 뷰수가 뭐 몇십만 뷰는 나오시던데요. 아, 일주일 만에 그래도 네. 기다려주신 팬들이 있어서 참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댓글 보다 보면은 자기는 한 5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7살이었는데 지금은 11살이다, 12살이다 이런 이제 영어로 주로 미국인이신 분들이 주로 많이 다시니까. 맞아. 이거 뭐 언어가 따로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클립으로 만드셨으니까 사실은 미국인들도 많이 진짜 팔로우 하겠다. 그 애니메이팅 한 방식은 그러면은 옛날에는 플래시 지금은 애니메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레이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 네네네. 여러 레이어를 그냥 50개, 100개, 200개 좀 쌓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리얼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 느낌도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또 핸드 드로잉 2D로 했었으면은 또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완전 또 다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트랜스포머 만드는 오소로랑 다른 애니메이션 만든 옷을 아마 따로 구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주도 하시고 뭐 영화제 그런 오프닝 트레일러도 만드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는 솔직히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솔직히 있죠. 사실 다른 유튜버처럼 막 어마어마한 막 부가 생기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네. 막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방치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월급보단 적거나 딱 그 정도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그게 이제 1년 동안 쉬는 동안에도 그 사이에도 계속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뷰수가 늘어나가지고 약간 그게 유지가 됐던 그런 네네네 나오긴 나온다는 게 네네 참 뭐 감사하다면 감사한 일이죠. 다만 사실 뭐 수익이 있다 해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없는 셈 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애프터눈 클래스 같은 작품을 보면은 감독님의 이제 뭐 영화제 인트로 같은 작품들을 봐도 그렇고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를 먼저 정하시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정하시는지 아니면 애니메이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움직임을 넣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정해 가시는지 그런 부분도 영화를 어떻게 약간 아이디어를 떠올려 가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약간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거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애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일단은 앱슨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를 들어 졸린 이제 학생 캐릭터가 머리가 무거워지는 감각을 위해 뭐 무거운 물건으로 변신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물건을 변신을 할지부터 정했다기보다는 확실히 먼저 움직임부터 상상을 했어요. 타이밍? 일단 맨 처음에 보여줘도 될 타이밍이랄까 약간 처음에는 좀 끄덕하다가 그 다음에는 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핑 돌기도 하고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적인 리듬감부터 먼저 상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무거운 물건을 처음에 뭐가 어울릴까 같은 거를 적용시킨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뭐 볼링볼도 나오고 뭐 네네 볼링공이 맨 처음 나온 건 아무래도 볼링공이 제일 사람 모양이랑 가깝다고 가깝고 아령이 팅통통 그런 타이밍이 왔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두를 때 이제 장도리가 마침 쉐이프적으로 맞아요. 이제 빙 도는 느낌이 좋아서 여긴 장도리다 느낌 그런 순서로 했었고요. 천상 애니메이터시네요. 움직임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건을 상상하시는군요. 저 사실은 그 애프터눈 클래스를
영화제 등에 공개되기 전에 한참 전에 좀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청강 네네. 청강 졸업 작품 제가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외부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메시지를 분명히 적으신 적이 네 있어요. 그쵸? 네 다 적었어요. 소름이 지금 제가 네, 그때 제가 받았거든요. 쪽지를. 네, 그때 당연히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압도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저도 딱 그거 보면서 와이프도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 옛날에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 봐 되게 잘했어 이러면서 되게 저기 너무 좀 좋았었거든요. 좀 뭔가 감격스럽네요. 그때 당시 참.